안녕하세요. 드림 드로잉 1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그 황소 아저씨 점토로 만들었잖아요. 다 집에서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 작업을 하실 때 황소 아저씨하고 그 생쥐의 어떤 관계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또 궁금하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작업이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좀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미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하고 함께하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미술 작업까지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에 집중된 책들을 몇 번 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어떤 상황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으로 책을 같이 보실 건데 오늘 보실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최 실버스타인이라고 아주 뭐 예술적으로 훌륭한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분이세요. 그림도 그리시고 음악도 만드시고 뭐 시도 쓰시고 이런 아동문학도 쓰시고 굉장히 그런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책은 아마 저하고 지금 같이 읽기 전에도 읽어보셨거나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평소에 그냥 읽으셨던 거랑 저하고 함께 좀 내 얘기를 몰입해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읽으시는 거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읽으실 때 이 책은 좀 세 가지를 좀 떠올리고 느끼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내용 자체가 뭐 제목부터 나오지만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이 나무는 아낌없이 주고 있고 뭐 이따 책을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무하고 소년이 주인공인데 이 소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게 뭔가 이 받기만 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소년은 자기의 그런 안식처를 삼고 있거든요. 나무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안식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평소에 만족을 얻고 안식감을 얻는지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책을 보면 정말 이 소년의 일대기가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 거의 이제는 모든 삶이 정리되고 그냥 하늘의 부름만 기다리는 느낌의 그런 나이 들 때까지의 일대기가 쭉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또 굉장히 잘 쓰여져 있는 것이 이따 책을 내용을 같이 보시면 또 자연스럽게 느끼시겠지만 그 각각의 연령대별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시기 때는 어떤 게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도 좀 회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책의 어떤 시기에 지금 내가 있구나 저 모습과 내 모습은 또 어떠한가 이런 것도 같이 떠올리시면서 우리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책 내용만 보는 것보다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같이 책 내용을 읽어보실게요. 네, 오늘의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최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글과 그림을 다 했다고 설명드렸죠. 표지부터 같이 보실게요. 이 표지에 그림 먼저 읽어드리면 나무,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가 뻗어져 있고 거기서 사과가 하나 떨어지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 밑에는 굉장히 좀 귀여운 꼬마가 맨발의 꼬마가 그 사과를 손으로 받으려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 사과나무인 것 같죠? 그리고 이 꼬마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실 건데요.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림책들은 다 컬러가 있었어요. 색깔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책은 그냥 펜으로, 흰 도화지에 펜으로만 그린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색깔은 없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 이야기를 정말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림 먼저 읽어드리고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오른편에는 커다란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엔 여전히 나무 한 그루만 그려져 있고요. 그 나무가 약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책의 오른편 끝에를 자세히 보면 누군가의 발만 이렇게 빼꼼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이 발은 누구의 발일지 이야기를 보실게요. 이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대요. 이 발이 그 소년의 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몸을 기울인 건 이 사랑하는 소년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장면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소년이 나타났어요. 이 소년이 바로 우리가 표지에서 봤던 그 소년이네요. 굉장히 좀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몸짓을 하고 나무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나무는 몸을 여전히 소년 있는 쪽으로 숙이고 마치 양쪽 팔로 소년을 안아주려는 것처럼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나뭇잎을 줍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나무에서 잎사귀가 이 소년이한테 마치 선물을 주듯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고요. 소년은 그 나뭇잎을 주워서 모으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나무가 굉장히 이 소년한테 관심이 많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림으로도 느껴져요. 이 나무의 몸이 계속 소년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몸의 방향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한테는 아무래도 이렇게 상체를 기울여서 가까이 가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 나무의 모양이 바로 그런 모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소년은 지금 아까 떨어진 나무로 그 왕관을 만들었나 봐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나뭇잎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나무는 여전히 소년을 약간 감싸듯이 가지를 뻗고 나무 몸통을 소년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쓰여져 있네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노릇을 했습니다. 소년이 굉장히 건방져 보였는데 어렸을 때 누구나 이런 많은 상상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숲속의 왕이 된 상상을 하면서 나무하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페이지 넘기면 나무가 아까보다는 조금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소년의 모습은 다 보이진 않고 소년의 신발이 바닥에 놓여져 있고 나무 위에 왼 발바닥하고 손가락이 보여요. 딱 봐도 소년이 나무를 타고 오르는 모습 같은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무 가지에 푹 파묻힌
거친 그런 소년의 발만 보여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약간 놀고 있는 게 그림으로도 느껴지는데 이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에도 소년은 보이지 않고 밑에 소년의 신발은 그대로 벗어져 있고 다 먹고 남은 그 사과 안에 깡지라고 하나요? 안에 그 부분만 남아있는 사과가 나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나뭇가지에 푹 파묻혀서 소년이 사과를 따먹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 써 있네요. 사과도 따먹곤 했대요. 앞에 그네를 타고 놀고 또 그 나무 위에서 사과도 따먹고 소년이 사과나무랑 굉장히 친한 것 같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위가 있고요. 바위 밑에 꼬마가 이렇게 웅크리고 몸을 숨긴 것처럼 몸을 말고 앉아있네요. 그리고 표정은 굉장히 즐겁고 개구진 그런 웃는 표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나무의 가지가 소년이 숨어있는 그 바위 쪽으로 이렇게 또 뻗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뭘 하는 모습일까요? 아,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나무하고 소년은 때때로 숨바꼭질도 하고 놀았대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놀이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 소년은 나무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나무는 또 꼿꼿이 서 있고 잎사귀들이 소년한테까지 닿아 있진 않지만 소년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처럼 동그랗게 가지가 말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에 기대서 소년이 푹 잠든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 소년이 사과를 참 많이 따먹었네요. 그 사과 따먹은 그 자국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과도 내어주고 그네 태워주고 숨바꼭질도 해주고 하는 나무니까 소년도 나무를 너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소년이 나무 기둥을 꼭 껴안고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뭇가지가 팔처럼 쭉 뻗어나와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소년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서로 같이 나무하고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이에 꼭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무에 소년이 칼로 이렇게 하트 자국을 또 새겼나봐요. 자기가 나무를 좋아하니까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것 같아요. 그 칼로 새겨놓은 자국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소년이 그려져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행복해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아까 그 꼬마 소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 더 자란 아이가 있어요. 청소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에 기대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까 꼬마 아이일 때만큼 그렇게 아주 해맑거나 즐거워 보이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나무에 기대어 있는 그런 남자 소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꼬마가 이렇게 큰 모습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가지도 소년 쪽으로 약간 뻗어 있는 모습인데 밑에 보면 그림의 밑에 보면 그 나무 기둥에 가려져서 모습이 잘 보이진 않지만 나란히 누워있는 두 명의 다리가 이제 네 쪽이 있는 거죠. 소년이 혼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아까 하트를 새겼었잖아요. 꼬마일 때. 그 꼬마일 때 하트 새긴 것보다 좀 더 위에 누군가 다른 친구의 이름을 같이 써서 하트를 이렇게 새겨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도 여기 나란히 누워있는 친구가 소년이 뭐
좋아하는 소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세월이 아까 흘렀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나무하고만 이렇게 와서 즐겁게 놀았는데 나이가 들더니 자기의 다른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나무하고 놀기보다는 그 친구와 놀다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나무의 팔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모아져 있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홀로 소년을 기다리는 나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뭔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굉장히 많네요. 글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쪽으로 또 그림이 역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속의 나무는 소년과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의 표정이 뭔가 요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결코 즐거워 보이진 않는 그런 표정으로 나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책 속에 이야기를 한번 보실게요.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어렸을 때 했던 걸 같이 또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엔 너무 커버렸는데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런데 너는 내게 돈을 줄 순 없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소년은 나무가 그냥 주는 그런 천진한 즐거움보다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랑 또 아까 잘 놀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무가 미안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나뭇잎 갖고 사과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돈 대신 사과를 줄 테니까 사과를 따서 팔아서 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의 사과를 아까 어렸을 때는 꼬마가 여기 사과 한두 개 따먹는 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 한두 개 따먹는 걸 넘어서 이제 자기한테 자라고 있는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서 돈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현재 이 소년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림에 이 소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소년의 모습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파묻혀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 밑으로 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몽땅 따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이 사과를 따서 여기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사과를 또 팔고 돈을 벌고 자기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과를 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소년은. 그렇지만 나무는 자기가 이 사과를 내어준 것 때문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몸이 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사과나무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한편으로는 웬 아저씨가 서가지고 남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쭉 봤기 때문에 이 소년이 벌써 자라서 이렇게 컸나보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역시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소년이 나무가 그래서 소년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시점에 소년이 돌아왔대요.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항상 이 나무는 소년하고 어렸을 때 즐겁게 놀았던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또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까는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난 지금 돈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또 심지어 자기는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가 않대요. 그러고 집에 여기서 놀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 나한테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 나에겐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번에는 또 자기 가지를 나눠주네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렇게 사과를 몽땅 털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소녀는 가지를 몽땅 베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도 나무 위쪽으로 풍성했던 가지들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그림에 나무는 기둥만 그려져 있고요. 아까 그 소년이 자란 아저씨 같이 생긴 그 소년이 나뭇가지를 몽땅 잘라서 등에 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역시 나무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풍성한 나뭇잎하고 나뭇가지도 안 보여요. 소년이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지만 나무는 행복했대요. 자기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웬 늙은 노신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또 그 소년이 벌써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무 그림도 앞에는 굉장히 매끈한 그런 그림체로 그려져 있었는데 나무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옹이들이 지고 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나무의 모습도 그렇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하고 노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또 뭘 달라고 할까? 뭔가 또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뭇가지까지 내어준 나무는 또 소년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나무는 너무 기뻤대요. 이리 온 얘야. 와서 나랑 놀자. 그랬더니 소년이 딱 그림만 봐도 지금 나이가 들었죠? 난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배 한 척이 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무가 아까 가지도 다 내어줬잖아요. 이제 자기 몸뚱이, 그러니까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하네요. 이제 자기 몸통을 내어줍니다. 나무가 내 줄기를 베어다 배를 만들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을 거고 그럼 행복해질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너무 쓸쓸하고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장면이에요. 나무가 정말 밑둥만 남았어요. 밑둥만 남고 이 나무의 몸통 줄기를 베어가는 소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내어줬는데 소년은 결국 또 가지고 떠났네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림에 정말 이제 뭐 나무의 사과도 잎사귀도 줄기도 심지어 몸통도 없는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그림이 이렇게 혼자 그려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아까 앞에도 굉장히 나이가 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더 누가 봐도 더 나이가 든 허리까지 꼬부라진 그런 노인이 와서 나무하고 또 뭔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정말로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라고 하니까 소년이 이야기를 하네요. 난 이제 이가 나빠서 어차피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나무가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어. 아까 가지도 내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또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이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뛰기에도 너무 늙었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나무가 얘기를 하네요. 내게는 줄기도 없어. 아까 줄기도 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소년이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차피 난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 게 없어서 미안한가 봐요. 미안해 하면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 그림 먼저 읽어드리면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 밑동에 다 늙어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정말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굉장히 그리고 표정도 좀 허탈한 그런 표정의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된 소년이죠.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지.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이제 내줄 게 아무것도 안 남은 이 나무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가 자기한테 또 앉아서 쉬라고 자기 몸뚱이를 또 내어주네요. 그랬더니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림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년이 여기 앉아서 쉬는 그 그림을 뒤로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즘은 이 책에 대한 해석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뭐 너무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이런 쪽으로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왜 저 남은 저렇게 줘야만 하느냐, 저렇게 한쪽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이런 식의 반론도 또 많이 제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나 또 궁금하고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지 그게 실제로 꼭 누군가를 막 이런 걸 다 줘야만 진정한 사랑이고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나무에 좀 더 몰입이 되는 분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소년에 좀 더 몰입이 되는 분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누구한테 좀 더 몰입을 해서 이 책을 같이 읽으셨던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와는 저런 관계였겠다라고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부모는 어쨌든 자식한테 이렇게 다 내어주고 퍼주고 해도 항상 미안하고 부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자식들은 또 그거를 받으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믿는 어떤 종교에서의 신이나 그런 관계 그분들이 뭐 이 교회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의 은총, 신의 은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워낙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같이 또 대두되는 게 자연 환경 문제를 같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진짜 우리의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연한테 우리가 뭐 있는 거 그대로 막 다 갖다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폐화시키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주니까 거기 자연이 살아났다가 이런 것들이 요새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자연과 인간과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느꼈던 누군가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인 간의 관계를 떠올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인과의 관계가 이것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막 누군가 한쪽에서 퍼주고 이런 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만은 사실 이런 마음을 대부분은 갖거든요. 그게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었나 아니면 어떤 것을 주었던가 이런 것까지 나의 삶 속의 그런 모습들을 회상을 해보시면서 그 회상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내 감정을 한번 또 같이 들여다보시고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이 감정을 담아서 오늘의 미술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저하고 같이 할 작업은 나무 액자를 만드실 건데요. 이 나무는 나의 감정, 나의 사랑 이런 감정을 담아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따가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끼를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이제 이끼를 공예 재료로 만든 그런 작품이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지시면서 촉감도 느껴보시고 그냥 예쁜 모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과정은 그 작품을 만드실 때도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을 담아서 나는 이것을 왜 여기에 배치하고 싶은지 나는 이 색깔을 왜 쓰고 싶은지 이런 걸 계속 떠올리시면서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저하고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이끼를 염색한 거, 색깔을 다양한 거를 드리니까 색도 그냥 막 고르시지 말고 우리가 색에 대해서 계속 했잖아요. 이 색도 어떤 색을 내가 왜 선택하는지 오늘의 감정이 내가 아주 열정적이다 이런 뭐 빨간색을 선택을 하신다든지 좀 차분하고 싶다 하면 파란색 아니면 이제는 좀 선선해지긴 했지만 좀 시원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다 이런 파란색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주 자연을 나는 더 이 책을 보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느꼈다 막 이러시면 자연에 더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하셔도 되고 항상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저하고 하는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이거를 골랐으면 왜 골랐는지 그런 걸 계속 좀 떠올리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나뭇가지를 여기서 드려요. 주변에 나뭇가지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주워서 말려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걸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다 말려서 팔아요. 그래서 이 파는 재료들을 우리 점자도서관에서 재료 드릴 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 나뭇가지도 있고요. 짧은 나뭇가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끼 이걸 활용해서 나무를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여기 붙이실 때는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목공풀, 이 목공풀로 붙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설명은 드렸으니까 작업을 제가 한번 앞에서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건 참고일 뿐이고 여러분 이제 저하고 계속 했으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제가 오늘 같이 나무를 만들 거예요 했는데 꼭 나무를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나무 말고 그냥 꽃밭을 만들고 싶다 하면 꽃밭을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지금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나무를 만들 거예요. 우선 이 액자를 좀 뒤쪽을 보면 액자를 세워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에 사진을 끼울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좀 분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판이 얇은 판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판에다 아까 그 재료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한지를 좀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한지 가운데다가 판을 두시고 이 판 모양에 맞게 한지를 접으세요. 뒤쪽으로 판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주는 이유는 이 한지 색깔로 배경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 반질반질한 판보다는 한지에 작업하시는 게 풀칠했을 때 더 접착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접은 상태로 액자에다가 끼워서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걸 그래도 조금 잘 붙어있게 하려고 목공풀로 붙이셔도 되는데 그냥 이건 종이끼리 붙이는 거니까 일반 딱풀로 얘를 좀 이 판에다 고정을 해주려고 해요. 풀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풀칠 대충 하시면 돼요. 종이를 판에 고정하는 목적으로 대충 풀칠을 하신 다음에 판에다 이렇게 종이를 붙였죠. 그리고 액자가 나올 이 앞부분에 판에 앞이 가도록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조립을 다시 해주세요. 액자를.
액자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자에다 이걸 다시 고정을 하셨으면 이제 액자 위치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 액자를 이렇게 붙였을 때 액자는 세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세우실지 나는 좀 이렇게 가로로 작품을 하겠다. 이 액자들이 가로로도 세워놓을 수 있고 세로로도 세워놓을 수 있게 뒤에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로 작품을 하고 싶다, 세로 작품을 하고 싶다 선택을 하셨으면 이 뒤에 잘 보고 그 위치에 맞춰서 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촬영하기 좀 쉽도록 가로로 작업을 할게요. 근데 나무 키가 좀 큰 나무를 하고 싶으시면 세로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오늘 작업은 우리 같이 했던 다른 작업보다 시간이 훨씬 금방 짧게 끝날 것 같아요. 딴 때는 좀 그림도 그리셔야 되고 그걸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좀 더 복잡한데 우리 나무 진짜 자연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한데 굉장히 아름답죠. 그것처럼 오늘 아예 자연을 표현하고 자연의 재료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다를 때보다 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작품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이는 시간이 짧은 거고 여러분 작품을 하실 때 충분히 감정을 느끼고 또 고민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시간은 좀 길어지실 수 있겠죠. 구상을 좀 처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떤 모습의 그런 배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끼는 녹색 그리고 하늘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녹색으로는 나무를 하고요. 제가 이 빨간색 이끼로는 좀 꽃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하늘색 이끼로는 정말 너무 창의력이 없죠. 하늘색이니까 하늘이 떠올라서 하늘을 꾸며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창의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끼도 대충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작업을 하시는데 작업하실 때 손으로 이 감촉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감촉이 좀 특이해요. 무슨 나무 말고 우리 먹는 나물 있잖아요. 약간 그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자연에서 온 앤데 약간 고무 느낌도 나요. 특이한 그런 감촉이죠. 그리고 냄새 맡아보시면 이게 약간의 그런 특유의 냄새도 있어요. 이거 오감으로 다 좀 느껴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주먹 정도 꺼내서 나무를 이쪽에다가 좀 풍성하게 아까 우리 책 속에 있는 나무가 뭐 가지도 내주고 잎사귀도 내주고 너무 많이 내줘서 헐 벗었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너무 좀 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나무는 전성기에 가장 푸르른 건강한 나무를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녹색의 이끼를 아주 풍성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 자리를 일단 좀 자리만 우선 잡아놨고요. 아직 붙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미리미리. 저는 좀 자리를 잡아보려고 이게 그림에 그리고 빨간 이끼는 조금씩 띄어서 밑에 꽃처럼 이렇게 할 건데 냄새는 어차피 다 똑같군요. 제가 빨간색도 냄새를 따로 맡아봤는데 냄새는 다 똑같아요. 그죠? 색깔만 지금 염색해서 다르네요. 정말 특이한 향이 나요. 여러분 한 번씩 향을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끝 밑에 꽃처럼 좀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밑에는 꽃나무가 여기 아까 사과나무가 소년만 기다리면서 혼자 너무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이 나무는 혼자 소년만 기다리고 외롭지 않고 밑에 꽃나무들하고 어울려 있는 모습을 하고 싶어서 밑에 꽃나무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색으론 위에 하늘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주려고 해요.
대충 이 정도로 자리를 잡을 거고요. 나무 줄기를 크게 이렇게 기둥을 되게 건강하게 크게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그렇게 굵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전에 나눠드렸던 자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재료 물감으로 그려주셔도 돼요. 나는 좀 굵은 기둥을 그려주겠다 하면 물감을 가지고 여기를 그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그리지는 않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들을 하나만 하면은 좀 얘가 약해 보이니까 여러 개 써가지고 튼튼해 보이는, 외롭지 않고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줄래요. 아까 나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죠? 나무는 행복했다고는 하지만 행복했다고 해서 또 가엾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떠올려 봐도 자녀한테 그렇게 다 베풀고 이것을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시잖아요. 하지만 또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눈물이 나고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쉬운 일이 아닌 걸 느끼는 것처럼 이 나무가 자기는 행복해서 다 나눠준 거지만 그 나무한테 고마워서 가여운 그런 느낌? 이런 걸 좀 저는 떠올리면서 튼튼하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지만 본인도 좀 같이 함께 푸르르고 풍성했으면 좋겠어서 튼튼해 보이게 이 나뭇가지 우리가 나눠드리는 거 이게 작은 거를 여러 개 지금 겹쳤어요. 굵은 기둥 하나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가 있으면 다른 재료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있는 재료로 여러분한테 이게 시범을 보이는 거니까 있는 재료로 어떻게 굵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나뭇가지들을 막 겹쳤어요. 겹쳐서 굵은 그런 나무 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 우리 책에서 이 줄기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얇은 나뭇가지 이렇게 부러뜨려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얇은 가지는 가위로 잘라도 잘라지겠죠. 이런 걸 조금 현실감 있게 진짜 나무처럼 보이게 중간중간에 이 나뭇가지도 좀 보이게 남은 잎을 표현한 이끼 사이로 조금씩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려고 해요. 그래서 배치를 지금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있는 나뭇가지를 좀 자르고 이게 가위로는 잘 안 잘라지네요. 손으로 그냥 뚝 부러뜨리시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잘 안 잘라진다. 잘 잘라지는 애를 찾으셔서 잘라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어요.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 큰 줄기 말고 얇은 걸로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진짜 좀 자연의 싱싱한 생생한 그런 나무처럼 표현될 것 같아요. 저는 배치를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이 판에서 얘들을 걷어낼 거예요. 옆으로 치워놨습니다. 얘네를. 그리고 일단 제가 계획한 대로 이제 붙여나기만 하면 작품이 완성해요. 오늘은 정말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올려놓으셨다가 다시 저처럼 하실 거면 판을 좀 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끼가 좀 부서져서 여기 흔적이 남으니까 다시 구도를 잡아 본 대로 얘를 얹을 거예요. 그래서 풀칠을 해주시는데 우리 목공풀은 투명하게 변하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게 하얗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다 투명하게 바뀌니까 얘네 붙여줄 곳에다가 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몽땅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입체고 두께도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서 이렇게 과하게 몽땅 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좀 말르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하다 싶을 정도로 풀칠을 많이 하셔서 재료들을 지금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재료를 붙이고 있고요. 어느 부분을 저희가 붙이고 있냐면
아까 이 작은 가지들을 겹쳐서 제가 굵은 줄기처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굵은 나뭇가지는 재료에 없지만 있는 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재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글로 치면 시옷자처럼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벌려져 있는 데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거 뚝 잘라보니까 되게 잘 잘라져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거를 잘라서 손으로 아주 잘 잘라지니까 잘라서 여기다 붙이셔도 됩니다. 저는 이 틈을 좀 메꾸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잘랐어요. 굵은 나무는 없지만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굵고 튼튼해 보이는 나뭇가지로 우리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무 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똑똑 소리가 나는 게 제가 나뭇가지 자르는 소리예요. 이게 잘 말른 나뭇가지라서 굉장히 잘 잘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체고 평평하지 않은 재료들이다 보니까 풀을 정말 충분히 발라야지 나중에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또 상관이 없죠. 다시 붙이시면 돼요. 목공풀로 떨어진 애들만. 그래서 일단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풀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이사이에 이 목공풀이 나중에 투명하게 마르긴 하지만, 투명해도 어쨌든 풀칠한 그 모양은 조금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조금 말랐을 때도 풀칠한 자국이 좀 덜 티가 났으면 좋겠어서 나뭇가지를 계속 잘라서 틈을 메꾸고 있어요. 이게 벌어져 있는 나뭇가지로 굵은 줄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위에 풍성한 나뭇잎을 붙일 건데, 저는 얇은 줄기로도 나무 가지가 뻗어 있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나무 가지를 붙이려고 해요. 얘도 목공풀을 정말 몽창 발라주시면 되고요. 해서 항상 좀 눌러주셔야 돼요. 이게 입체라 이게 잘 한 부분만 붙어 있어도 나중에 안 떨어지니까, 입체라서 이거를 완전히 전체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해보니까 전체가 다 잘 붙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 곳만 붙어 있어도 걔가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요령껏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풍성한 나뭇잎을 붙일 거라서 풀칠을 그 나뭇잎 붙일 정도에다가 또 몽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끼는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잘 붙을 것 같아요. 붙이실 때 이 나뭇가지 붙이시는 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이끼는 붙이기가 쉽습니다. 중간중간에 나무 가지를 보이게 하면서 저는 이끼를 붙이고 있습니다. 붙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셔야죠. 얘가 납작한 그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의 재료가 아니고 입체감이 있는 재료고, 그리고 종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굉장히 잘 접착되는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재료를 붙여주실 때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셔도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떨어지는 애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쵸? 그럼 그거는 떨어진 애들만 다시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일단 마음껏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제가 꽃나무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빨간 애들을 먼저 붙일게요. 나뭇가지보다. 이 커다란 나무 주변에 친구처럼 빨간 꽃나무를 제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빨간 애들은 좀 키 작게 만들었어요. 한쪽 편에 지금 빨간색 이끼로 키 작은 꽃나무를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꾹꾹 풀칠하고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도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나무 줄기처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무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죠. 얘도 저는 지금 또 얇은 나뭇가지를 몇 개를 합쳐서 굵은 줄기처럼 밑에도 지금 만들어 주려고 붙이려고 해요. 줄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줄기가 이게 이 재료들이 지금 오늘은 다 자연 재료를 사용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정형화돼서 만들어진 애들이 붙이고 그러기는 더 쉬워요. 이게 모양이 평평하고 좀 왜 똑같이 입체래도 아주 매끈한 원형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나뭇가지도 다 좀 휘어져 있고 막 해서 붙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냥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뭇가지 이런 걸 사용할 때랑 느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가 저 아낌없이 주는 사과나무처럼 저는 자연의 고마움 이런 거를 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재료를 그런 인위적인 재료가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해서 오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만들기가 오늘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긴 하지만 이렇게 붙이실 때 그럼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나온 재료를 붙이실 때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붙이셔야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꾹꾹 잘 눌러주시고 이게 휘어서 들뜬 부분은 좀 모양을 바꿔가면서 안쪽에 이렇게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접착을 해주시는 식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하늘색 아까는 위에다가 하늘처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 꽃나무 사이사이에 하늘색을 함께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업하시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쭉 하셔도 되지만 느낌대로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자유롭게 바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드리는 이끼를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뭐 습기 조절 능력은 공기 정화까지는 이게 가공된 거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장식도 하시고 이걸로 또 좀 습기 조절도 되도록 이끼를 충분히 많이 듬뿍듬뿍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돼 가는데 큰 나무에 나뭇잎만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나뭇잎을 좀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나뭇잎을 추가로 저는 처음에 작업했던 큰 나무에 나뭇잎을 추가로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뭇잎은 녹색 이끼를 사용을 했습니다. 항상 붙이고서 손으로 꾹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뭔가 이 말린 나물에서 나는 냄새 비슷한 그런 향이 이끼에서 나요. 이렇게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시고 어떤 특정 재료를 써봤더니 이게 나는 이런 감촉이나 이런 냄새가 나서 싫다 이러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서 나는 이 냄새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려놓은 나물 냄새가 나서 할머니가 생각나요 이러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다양한 재료를 혼자서 찾아서 써보실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때 다양한 재료를 써볼 수 있을 때 마음껏 한번 써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더 좋아서 이런 미술 작업을 하실 때는 그 중에 더 선호되는 그런 재료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무 이끼로 잎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가지를 들였지만 이거를 좀 여러 개 모이게 뭉쳐서 굵은 그런 줄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끼가 좀 부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면서 찌꺼기처럼 좀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주변은 털어주시거나 입으로 훅 불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실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도 즐거운 작품 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